비용 편입 분석, 이게 아마 여러분 재무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걸쳐서 여기서 B는 베네핏이고 C는 코스트입니다. T 시점에 발생한 베네핏, T 시점에 발생한 코스트,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붙이는 거. 이거를 넷 프레젠트 밸류라고 부르고, 이건 뭐 꼭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죠. 다양한 맥락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때 T 시점에 발생하는 거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던져서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게.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은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할인율은 여러분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뭐냐,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분석 대상 투자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보통 여러분이 뭐 민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R은 위험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많이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이자율,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미국의 부채 수익률을 위험 이자율로 기준을 많이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채 수익률 쓸 수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 해당 사업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동일한 사업을 삼성전자가 하냐, 아니면 제가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사회적 할인율은 뭐냐? 이제 디스카운팅 레이트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고, 그럼 앞에 소셜이 붙으면 뭐냐? 그 소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안전한 투자. 그러니까 어떤 투자? 임의 투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할인율이고, 그다음에 소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 요구되는 최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공공 투자를 할 때 그거를 평가할 때 그때 쓰는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정책,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인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그 정책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 이거랑 관련돼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랑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온실가스 1톤을 배출을 했을 때 여러분은 즐겁겠죠?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여러분이 이제 덜 더워진다거나 이렇게 즐겁습니다. 근데 온실가스 1톤 배출을 인해서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100년 후에 후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피해를 모두 누적한 거,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C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거죠. 그거를 탄소의 사회적 비용, SC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 온실가스 1톤의 경제적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온실가스 1톤을 덜 배출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편익, 그건 사회적 후손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안 보니까 그건 사회적 편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온실가스 1톤은 배출로 인해서 인한 피해, 혹은 온실가스 1톤을 여러분이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생하는 편익, 이 두 가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치는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1톤을 배출을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혹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사회적으로 편익이 이 정도 발생한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인율 수준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C를 계산하는 건 사실은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를 계산하는 거는. 근데 이 R을 선택하는 건 사실 경제학자의 역할인데, 이 R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C, 그러니까 뭐 C1, C2, C3부터 C100까지 이것이 숫자는 과학자들이 잘 모델링을 세워서 잘 이렇게 세우더라도 이 R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R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이쪽은 이제 그 미국이고 이쪽 영국입니다. 이렇게 계산이고 이제 이분은 이자 그 할인율 5%고 해보니까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 8불이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박사님 아시겠죠? 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물론 이제 이거 이제 5% 정에서 8불을 한 거는 좀 옛날 일입니다. 좀 이분 이제 한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좀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둘 다 이제 대가입니다. 그 이쪽도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신데 이제 스턴 리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 보고서 리딩 모습 있습니다. 이분은 할인율을 1.4% 했고 그다음에 소셜 코스트 오브는 85불,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모형의 차이도 있습니다. 두 경제학자들이 선택한 모형이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 사실은 이 T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선택하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C가 어떻게 될지. 근데 당연히 모형이 다르면 이 C도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워낙 N이 커서 그 모형의 차이는 굉장히 서서해지고 이 R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2015년에 그 백악관 보이시죠? 물론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삭제해버렸어요. 어디 잘 찾아가야 되고 아카이브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거 오바마 때 발표된 건데 지금 오바마 지금 백악관 웹사이트에 넣고 지금 이제 어쨌든 2015년에 발표한 숫자는 그 이제 뭐 이랑치겠죠. 보시면 이제 이게 할인율입니다. 5%, 3%, 2.5, 3%. 근데 여러분 이게 공대라 이야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이 할인율 5%일 때 각각 5%일 때 이게 다른 확률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일 때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 어떤 분포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 각각의 경우에도 다 분포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분포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할인율 5%일 때 평균을 내보니까 11. 그다음에 3%라고 하면 36. 평균치입니다. 2.5라고 하면 56.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할인율이 뭐 5에서 3 이거 고작 우리가 뭐 2% 아싸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0.5% 차이에 불과한데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죠. 2050년에 할인율 5%를 했으면 26인데 3%를 69, 2.9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숫자를 이제 지금 정책의 그 기준 수단으로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30불, 50불 정도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SSC 얼마야 30불이나 4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틀린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근거가 뭐야? 미국에서 그랬어요. 이제 근데 이걸 정책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세주지만 비무역학 문제에서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3%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디냐?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은 이제 3%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3.5로 하고 그다음에 30년 초과시에서 그러니까 더 장기로 갈수록 할인율을 낮춰줍니다. 할인율을 낮춰준다는 얘기는 할인을 덜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그래서 미래 세대 편익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덜 할인을 한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 편익을 더 케어를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4%뭐 이 수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도국은 어떻게 하느냐? 개도국은 이제 이런 지침은 국가마다 명확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월드뱅크나 ADB에서 이제 개도국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도국 사업에서는 10에서 12 정도 숫자를 선택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얼마인지, 우리나라 얼마일까? 미국이랑 비슷할 맞죠? 미국이랑요. 3%.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평가는 KDI라는 데서 얼마 전까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는데 KDI라는 데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던 할인율이 7.5, 6.5, 5.5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자원 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특별히 또 따로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30년이 만약 넘어가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좀 더 낮게 적용을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50년 이상 장기 사업은 수자원 부분 사업으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뭐 이런 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개정이 자주 됐었는데 2008년 이후에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2017년입니다. 2017년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 보고자료인데 기재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개편안을 제시를 했고,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비 타당성이랑 관련돼서 여러분 최근에 아마 신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꼭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랑 관련해서 혹시 댁이 어디세요? 지금 서울 어디 무슨 노래? 석관동 관련된 이게 수원 뭐 이런 데 안 사시는 거 있어요? 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 뭐 이런 거 최근에 아마 이슈가 됐었습니다. 면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타당성 따지지 않고 할인율을 4.5%로 낮췄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건 아니었고, 실제로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19년 총괄 지침을 보니까 예비 타당성에서 할인율은 4.5%를 적용을 한다.